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자유 대 반자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와 관련된 개혁파의 약속을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기관에서 정신 개조를 시키는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죠.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교육은 정신 개조가 아니라 사회성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정신은 3.1 독립선언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으로 지금까지 도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성과 전문성은 학생들의 자유의 정신을 기반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자, 정교조가 기획하는 좌익적 이념성은 이런 자유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좌익 이념은 사람의 사회성과 전문성을 기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비록 대학이 종교조의 지배에서 배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전교조가 지배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이념성에 중독된 아이들을 대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대학 시스템도 종교조의 영향을 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 개혁도 전교조의 빅뱅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대학의 역할은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역할은 사실상 사회 수요보다 남아 넘치는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묶어두었다는데 그 썰이 전해지죠. 그만큼 사실상 대학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많은 의문성이 존재하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그 일자리 부족 시대에는 어쩌면 대학이 청년들의 시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구성에 관한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청년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는가가 그 사회의 성공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학 시스템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을 나와도 왜 버젓한 전문성 하나 배우지 못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간 후 다시 그때부터 전문성을 배운다면 본인도 그리고 회사도 그 시간만큼 낭비하는 것이죠. 그건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대학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대학의 본질의 역할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교양이나 사회성이 길러졌다고 판단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전문성만을 키우는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2, 3년 과정의 전문대학을 전부 대학으로 전환시켜 주었죠. 그리고 이들이 4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 정책도 때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교과 과정의 연장이 과연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무슨 그 효과를 주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적어도 국공립대학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립대학의 그 과정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립자와 학생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교의 선도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핵심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를 서울대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교양 과목 시간을 제외하고 오로지 전문 과정으로 3년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원하면 1년을 추가해서
기업과 연계한 인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3년 과정은 온전히 전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옛날에 전문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계획성 있는 전문화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국립대학생은 전부 무료로 다니게 해야죠. 그리고 전국의 기숙사도 많이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가 남아도는 게 문제일 텐데 이런 학생들의 주기적인 평가에 따라서 전임 교수와 그리고 연구 교수로 나뉘어 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연구 교수는 외부 프로젝트를 주로 수주해서 대학 원생들과 함께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교수는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로 통합되면 대학 캠퍼스를 미국처럼 NYU, 스토니브룩 또는 프랑스의 제1대학, 제7대학처럼 할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는 부산에 있는 서울대는 금융 관련 중심대학으로, 대구에는 전기, 전자, 통신 중심대학으로, 전남에는 농업, 식품 중심대학으로 등등 말이죠. 소위 전문 분야별로 대학 캠퍼스를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관악 캠퍼스는요? 서울 캠퍼스는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연구 인력은 어디까지나 대학원에서 길러지기 때문이죠. 이것의 큰 장점은 국립대학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수급에 맞도록 공급하는 것이죠. 시대 상황에 맞는 학생 선발 인원 조정과 교과과정 선정에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게 큰 장점이죠. 물론 이런 일반 사립대에 이런 강요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립대는 민간 영역이고 이는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개방적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과거 반동파들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전국대학을 네트워크화시키는 것만 생각했지 서울대학으로 합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의 간판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합된 대학 출신은 그 출신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전문성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 나아가 통합대학은 이공계 출신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 신입생 선발에 대한 개혁파의 생각을 발표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